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의 관광산업을 바쳐온 한옥마을 방문객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간다는 전주 관광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전북의 건설업 위축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시공 능력 1등급 업체가 7개지만 전북은 한 곳도 없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동물원의 삼복더위 이겨내기 알아봅니다. 전라북도는 모든 시군의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체 인력으로 해수면이 올라 서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 유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전주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은 아무래도 한옥마을일 텐데요. 전주의 관광산업을 선도해온 한옥마을이 요즘 한산합니다. 특히 머물다 가는 장기 방문객이 줄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경기전 앞 도로입니다. 인파로 북적이던 예전과 달리 올여름에는 부쩍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주변 골목길 역시 마찬가지. 영업을 멈춘 채 임대 현수막이 걸린 상점들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한 번 정도는 와볼만 한 것 같은데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기에는 조금 즐길 거리도 없는 것 같고 그 정도의 매력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통신사 빅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한 연평균 한옥마을 관광객 수는 1,000만 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준. 그런데 한옥마을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사뭇 다릅니다. 잠시 들리는 사람은 많은 편이지만 장시간 머무르는 관광객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줄었다는 겁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버스킹 공연도 진행해봤지만 관광객의 발걸음을 붙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보통 한 3분의 1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골목길에는 좀 사람이 확연히 줄었다고 봐요. 전주시는 근처에 전라가면과 풍패지관을 복원해 볼거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일부에선 한옥마을 관광의 정점이 지난 게 아니냐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줄거든요. 국내 관광객들이 보통 2박 3일 갔다 한 군데서 2박 3일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전체적인 영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1,000만 관광객을 모으며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던 한옥마을. 재도약을 위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북 지역 경작에는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로 피해가 거의 없지만 농업과 탄소 분야는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기업 가운데 일본 소재를 사용하는 곳은 3%에 불과하지만 탈곡기 등 농업기계는 95% 이상을 일본에서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고 있고 탄소 분야도 아직 상용화 인증을 받지 못해 수입이 끊기면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전라북도는 일본의 수입 규제로 도내 기업의 피해가 확인되면 금융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내 기업들이 수입선 다변화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대일본 수입은 8천억 원 상당으로 20% 이상이 이항기나 콤바인 등 농기계와 농기계 엔진 부품이었고 정밀화학 원료와 사진 영화용 재료, 열연 강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농기계 부품은 국산 또는 유럽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고 당장 대체가 어려운 정밀화학 원료 등은 업체별로 대체 수입선 확보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국민적인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투자 중단 요구에 대한 확답을 미룬 채 추후 기금운용위원회가 책임 투자 원칙을 정하고 이를 따른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범기업에 1조 원가량을 투자하고 있는데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 따라 해외 주식의 1%가 자동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로 사람만 힘든 게 아닙니다. 워낙 덥고 습한 탓에 열대지방에서 나고 자란 동물들도 맥을 못 추면서 한여름 동물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그늘막 아래로 헤엄을 즐기던 하마가 사육장 난간에 턱을 걸치고 얼음 과자를 낼름 받아먹습니다. 코끼리는 수박을 으깨 허겁지겁 입으로 집어넣기 정신이 없고 우리 안에 쓰러진 사자는 더 이상 밀림의 왕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대지방이 고향이지만 폭염경보가 며칠째 계속되는 이런 더위는 동물들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보는 사람도 지치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사람들도 더운데 동물들은 털도 있고 하니까 더 엄청 더울 것 같아요. 물도 좀 많이 뿌려줬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좀 뿌려줬으면 좋겠네요. 지난해 전주의 낮 기온이 38.9도까지 치솟는 역대급 폭염이 올해도 이어질 기미를 보이면서 동물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동물 스트레스 관리에 비상이 떨어졌습니다. 예, 이곳은 이런 침팬지나 원숭이 같은 영장류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기온이 27도 정도로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동물원에서는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 이렇게 내실을 개방해 관람 시간에도 동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기력을 보충하기 위한 영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료에 각종 비타민과 영양제를 골고루 섞어주며 힘겨운 여름나기를 돕고 있습니다. 집단 설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애차를 많이 신경을 쓰고요. 그 이전에 영양물질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분간 낮 기온은 33에서 35도 분포로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면서 동물원의 힘겨운 여름나기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고창군 해리면의 한 밭에서 80살 김모 씨가 의식을 잃고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견 당시 김 씨의 체온이 41.9도에 1분당 맥박도 140회나 뛰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였다는 의사소견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폭염 경보가 6일째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축 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도내에서는 닭과 오리, 돼지 등 모두 16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해 전국 가축 폐사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축산당국은 축사의 송풍 장치를 계속 가동하고 물을 자주 뿌려 가축들의 열 스트레스를 낮춰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 지역 건설업이 날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 전남이 시공 능력 1등급에 7개 업체가 이름을 올린 반면 전북은 한 개도 없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도내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시공 실적을 올린 개성건설. 아파트를 지어 급성장했는데 지난해 실적 1,994억 원을 기록해 2년 연속 도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은 물론 병원 건물, 호텔, 학교 등의 다수의 이제 건축 공사를 수주를 하면서 하지만 이웃 전남과 비교하면 전북의 업체는 중견기업에 불과합니다. 호반건설이 4조 4천억 원의 실적으로 전국 10위를 차지했고 중흥토건과 우미건설 등 5개 업체가 1조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시공능력 6천억 원 이상의 1등급 업체가 무려 7개로 하나도 없는 전북과 격차가 큽니다. 2010년도에 최대 6개사의 1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원건설, 신인, 엘들 등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 중앙건설이 마지막으로 1군이 없는 상태고 도내에는 현재 전국 100대 건설기업이 한 군데도 없고 200대 기업에 고작 4군데가 이름을 올린 상황. 이러다 보니 도내 토목건설을 외지업체에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지역건설업계가 동반성장할 기회 또한 제한적입니다. 외부에서 메이저급들이 와야 사실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말로는 이제 지역업체를 참여시킨다고 그러는데 사실 자기들은 협력업체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도와 침체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도내 건설업. 새만금 개발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 상반기 도내에서 123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지난해 상반기 구매액 13억 원과 비교해 9.3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축 중인 제2사업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할당했고 인쇄물과 사무용품, 사업관리의 지역업체 활용률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여성 신인 후보난이 예상됩니다. 권리당원을 모집한 민주당의 내년 총선 도내 예비 후보는 모두 22명으로 이 가운데 정치 신인으로 분류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입지자는
40%가량인 9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25%의 가점이 주어지는 여성 신인은 단 1명에 불과해 여전히 여성의 전개 입문 장벽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순창 강천산은 연간 100만 명이 방문하는 단풍 명산으로 유명한데요. 화려한 조명과 영상 콘텐츠로 야간 개장을 시작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풍성해졌습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순창 강천산이 앞으로 넉 달 동안 야간 개장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로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번 관광개발 프로젝트는 오는 11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강천산 입구부터 천우폭포까지 1.3km 구간에는 조선 중기 고전 소설인 설공찬전 스토리를 소재로 다양한 영상과 포토존 등이 선보입니다.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강천산으로 기억될 것이고 순창 관광객 500만 시대를 앞당기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24회 임실 필봉 마을 굿축제가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강진면 농악전수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필봉 그곳은 신명의 땅이라는 주제로 임실을 포함해 각 지역의 풍물 농악을 감상할 수 있고 체험과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기질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이 남원에 등장했습니다. 시청 정문 앞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은 데이터 10가지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파랑과 녹색, 노랑, 빨강 등 색깔별로 대기질 상태를 표시합니다. 또한 LED로 표시돼 사방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오존 농도를 측정해서 그 건강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축구 최적 전지훈련지로 장수군이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까지 전국 중등부 12개 팀 500여 명이 전지훈련과 함께 스토브리그 축구대회를 이어갑니다. 장수는 해발고도 500m 이상 고지대로 폭염과 열대야가 적어 여름에도 쾌적한 훈련이 가능하고 구장에 조명시설이 갖춰져 야간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주시가 고품질 쌀 생산을 돕기 위해 볏짚 환원 사업을 펼칩니다. 전주시는 올해 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논 862헥타르를 대상으로 볏짚 환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잘게 자란 볏짚을 이용해 가을가리를 함으로써 화학비료로 손상된 지력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의 생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기 위해 청소년 생태보안관이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10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생태인문학 특강과 북아트, 생태신문 만들기를 통해 청소년들이 생태와 환경 지킴이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생태보안관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 2회에 걸쳐 추진하는 생태보안관 학교는 금강 철새조망대와 금강 하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정화조 청소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급에서 3급 사이의 장애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세대 등입니다. 해당 세대들은 연간 18,000원의 수수료를 지원받아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부안군은 오는 9일 격포 변산국립공원 탐방 안내소 야외 공연장에서 테너 류정필과 함께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전라음악회를 갖습니다. 퓨전 음악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악 공연이 모레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마련됩니다. 비틀즈의 리더 존 레논의 삶과 음악을 모은 이매진 존 레논전이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47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제7회 우진 청년작가전이 우진 문화공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11회 소묵 서화회원전이 오는 8일까지 전국예술회관에서 전시됩니다.
8개 분야 4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김제 문화제 야행이 오는 10일과 11일 김제 관아와 향교 등지에서 개최됩니다. 칠석절기에 맞춰 완판본 문화관은 오는 10일 판각체험, 문화장터 등 7월 칠석 완판본 만나는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이 8월 문화행사로 오는 10일 물총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여름방학 등 하절기 혈액수급 어려움에 따라 오늘 전주시청 앞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가 진행됩니다. 2020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가 오는 10일 전주대학교 JJ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계속해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모든 시군의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천체 인력으로 해수면이 올라 서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 유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6도에서 낮 기온 34도, 익산 25도에서 35도, 동북권 무주는 23도에서 33도, 진안 23도에서 32도, 서해안권 군산은 26도에서 33도, 고창 24도에서 33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순창이 보통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기록하겠습니다.